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입력을 넣었을 때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입력에 곱해지는 이 가중치를 변경하면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치와 실제 출력이 같아지도록, 즉 목표치와 실제 출력 사이에 오차가 0이 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신경망에서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차가 0이 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표값과 실제 출력 사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왜 가중치를 변경을 해줘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신경망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가중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입력이나 출력을 우리 맘대로 우리가 임의로 정답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은 신경망의 전체 학습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처음 초기 가중치와 학습률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초기 가중치는 랜덤하게 임의로 정해주게 됩니다. 어차피 가중치는 추후 학습에 의해서 잘 변경이 될 거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학습률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학습시킬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으로 넣어서 일단 출력을 계산을 하고요. 출력과 목표치 사이에 오차가 있으면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이 변경된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다시 출력을 계산하고 오차 확인하고 오차가 있으면 다시 가중치를 수정하고 이 과정을 오차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계속 반복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큰 흐름을 먼저 보실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가중치 변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일단 현재 출력을 계산을 하고요. 이후 목표값과 현재 출력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즉 오차가 존재하면 목표값과 현재 출력이 같아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현재 출력이 목표값보다 더 크다면 가중치를 작게 해서 현재 출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작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출력이 1인데 목표값이 0이면 현재 출력이 목표값보다 더 크잖아요. 따라서 현재 출력이 더 작아져야 되니까 목표값하고 같아지려면 현재 출력이 작아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줄여줘야 되겠죠. 가중치가 줄어들면 출력도 작아질 테니까 목표값에 가까워질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출력이 0인데 목표값이 1이면 그럼 현재 출력이 더 작은 거잖아요. 현재 출력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력이 커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더 늘려주면, 가중치를 더 키워주면 큰 값으로 바꾸어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차가 줄어들기 위한 새로운 가중치는 현재 가중치에서 오차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차는 현재 출력과 목표값 사이의 차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는 가중치, Y는 현재 출력, T는 목표값이에요. 타겟의 약자로. 간단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나누기도 필요가 없네요. 이 식의 의미는 현재 출력이 목표값보다 크면 오차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현재 가중치에서 이 오차를
현재 가중치에서 이 오차를 빼니까 가중치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건 곧 현재 출력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현재 출력이 목표값보다 작으면 이 오차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현재 가중치에 이 값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중치가 현재보다 더 커지니까 가중치가 커지면 출력도 따라서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출력이 아까 더 작았으니까 현재 출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목표치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오차가 줄어들기 위한 가중치의 변경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난해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앞쪽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개념 이해는 다 하셨으니까 그냥 가중치 변경식은 이렇게 된다 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출력과 정답 사이의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변경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경사하강법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가중치고요. 세로축은 오차인데요. 이 오차가 0이 되는 가중치를 이 지점을 한 번에 구하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로축이 오차잖아요.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중치를 계속 조정을 하다 보면 결국 나아가서는 오차가 0이 되는, 즉 목표치와 현재 출력이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차가 0이 되는 가중치를 한 번에 한 방에 구하지 않고 조금씩 변경해서 조정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구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등산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등산을 갔다가 불행히도 어두운 밤에 험난한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손전등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산에서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주변의 경사를 살펴야 되겠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주변의 경사를 살핀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낮은 쪽 방향으로, 즉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오다 보면 결국 땅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경사하강법이에요. 오차가 0이 되는 가중치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출력과 목표치가 같아지는 가중치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궁금하냐 하면 왜 그냥 오차가 0 되는 가중치를 한 번에 바로 그냥 딱 한 번에 구하지 않고 왜 조금씩 반복해서 줄여 나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신경망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안에 변경해야 할 가중치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런이 하나만 늘어나도 엄청난 수의 가중치가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뉴런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치와 식이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회귀분석처럼 하나의 식으로 한 번에 바로 딱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
부분별로, 그러니까 가중치별로 따로따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등산 예처럼 조금씩 줄여 나간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앞서 살펴본 가중치 변경식에서 이 가중치를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현재 출력과 목표치가 같아지기 위해서 가중치가 늘어나야 하는지 줄어들어야 하는지는 아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의 변경 방향은 아까 그 식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각 가중치별로 따로따로 조금씩 반복해 가면서 계속 오차를 줄여나가다 보면, 가중치를 변경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출력과 목표치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걸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중치 변경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유도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수식 전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가볍게, 어차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식 유도가 끝나고 뒷부분에서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체감상 직접 더 많이 더 잘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을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식인데요. 이 부분에 학습률이라고 하는 알파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학습률은 보통 0에서 1 사이의 작은 값으로 임의로 정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작은 값으로 정해 줘야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곱하면 작아질 테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한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이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오차가 0 되는 지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작으면 또 학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학습률은 큰 값부터 여러 값으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임의로 정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중치 변경 시기에는 입력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출력은 가중치뿐만 아니라 입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제일 처음 가중치와 입력을 곱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출력은 입력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중치 변경식에 입력값 x도 곱해줘야 됩니다. 가중치 변경하는데 입력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 가중치 변경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x를 추가를 해서 식을 보면 대수적인 방법,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으로 가중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중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이 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따라서 그동안 설명이 좀 길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차가 존재할 때 가중치를 변경하기 위한 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서 개념적으로 살펴봤던 전체 학습 과정과 이 가중치 변경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경망에 학습을 수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학습이 끝나면 예측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냥 참고로만 적어 드린 건데요.
입력 X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방금 전에 추가했던 입력 X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입력 X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중치 변경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입력 X를 고려를 해주면 어떤 상황에서든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중치가 잘 수정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게끔 제가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한 번씩 계산해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입력 X를 꼭 넣어줘야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X가 없으면 이렇게 결과가 잘못 변경이 될 수도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중치 변경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신경망의 전체 학습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한번 봤었죠? 가중치 변경식만 제외하고 제일 처음 초기 가중치와 학습률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초기 가중치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의 값으로 랜덤하게 임의로 정해주게 됩니다. 어차피 가중치는 추후 학습에 의해서 잘 변경이 될 거예요. 적절하게.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으로 일단 넣어서 일단 현재 출력을 계산을 하고요. 현재 출력과 목표치 사이에 오차가 있으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가중치 변경식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이 변경된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또 출력을 계산을 하고요. 오차 확인하고 가중치 수정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오차가 0이 되거나 오차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오차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차가 0이 되면 이제 학습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사용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예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신경망에서 학습은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 즉 입력 정답 쌍을 주고 해당 입력이 들어갔을 때 해당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가중치 W1, W2, B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가중치 변경은 다음 식으로 가능하다고 앞에서 살펴봤었고요. 지금의 경우에 가중치는 W1, W2, B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가중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식은 똑같은 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가중치별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B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바이어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바이어스도 입력이 1인 특수한 형태의 가중치라고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입력 부분에 1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가중치 변경식이 모두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일반화된 형태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